이번에 가져온 게임도 돈스타브 투게더입니다. 지난번에 프루테리온 워트에 이어 이번에는 클래식 카니보어 위그프리드인데요. 지난번 워트처럼 듬직한 동료들은 없지만 혼자서도 강한 위그프리드의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돈스타브 투게더 클래식 카니보어 편 시작입니다. 위그프리드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풀과 장가지를 뜯으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돼지들과 어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꾸루기들이 생각났지만 어인 친구들이 성공이니 어인 친구들 먼저 해치우겠습니다. 이후에 돼지들을 죽여 고기를 얻어주겠습니다. 벌써 고기가 7개라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 길로 조금 더 가서 비팔로 서식지도 발견했습니다. 은가는 귀중한 자원이니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부터 벌목을 해서 나무를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위그프리드는 허기통이 작아서 밥을 자주 먹어줘야 하는데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나무를 모아두려고 합니다. 첫 식사로 구운 고기를 먹고 쉴 틈 없이 다시 벌목입니다. 해가 떴는데 저녁 메뉴가 옆에 있네요. 장가지를 뜯는 척 경계를 풀어주고 바로 고기 파밍입니다. 이후에는 워모를 타고 버치너지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원들을 파밍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코알라판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를 열어도 되겠네요. 버치너지형을 마저 탐사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돼지왕 옆에 무덤이라 지난 포르테리온 편 때 돼지들을 학살하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우연의 일치겠죠?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은 호박을 주워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근처에서 나이트도 발견했습니다. 나이트는 한 주먹거리인데 아직 비숍은 무리입니다. 나이트만 잡고 도망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낮에 잡은 신선한 고기들로 배를 채워주겠습니다. 버치너지형 바로 근처에 모자이크 지형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땅에 떨어진 돌을 먼저 주워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주웠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은 코알라판트 발자국 옆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내일 메뉴를 생각하는 돼지런한 인생이네요. 해가 뜨자마자 발자국을 쫓아갔는데 발자국이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조금 불안했지만 고기를 향한 제 열망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코알라판트는 없고 코알라판트만한 양이 있더라고요. 양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때렸는데 이 친구 초면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이 얼마나 끈적한지 한참을 선제로 맞았습니다. 열심히 흔들어서 점액에서 풀려난 뒤에 다시 혼내주러 갔는데 이런 또 침을 맞아버렸습니다. 잡기가 엄청 힘든 친구네요. 전리품으로 가래와 강철 털을 얻었는데 또 잡을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비팔로를 데리러 왔습니다. 달달한 베리로 꼬신 뒤에 방울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비팔로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해가 지면 털을 깎아가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겠네요. 이번 생에는 털을 돼지왕 근처에 잡으려고 합니다. 버치너지형으로 돌아가서 과학기계를 만들고 팔로 점심밥을 챙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집털을 가꾸려는데 모르고 팔로를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술래잡기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이후에는 연금술 장치와 싱크탱크를 만들고 집에 심어져 있던 왕호박에 밀랍을 발라주겠습니다. 나중에 멋진 영감이 떠오르면 예쁘게 조각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을 캐러 밖에 나왔습니다. 일하기 전에 아침밥도 든든히 챙겨 먹고 금을 캐겠습니다. 팔로를 위해 초석도 낭낭하게 캐고 저녁밥도 든든하게 고기로 먹어주겠습니다. 돌을 캐러 돌아다니다가 워물을 발견했는데요. 여기도 돌지형이네요. 그런데 돌보다 거미집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거미집을 피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저녁밥 재료 발견입니다.
그리고 사막 지형에 온 김에 여름거인 스폰지점도 표시해 두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번개 염소들도 발견했네요. 위그프리드 전용 무기 중에 뇌전창이 있는데요. 뇌전창 재료로 번개 염소 뿔이 2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번개 염소 서식지를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배가 고프니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출 파밍하기 위해 나무를 태워놓고 팔로랑 산책하며 장가지를 뜯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풀뿌리와 장가지 뿌리를 심어두지 않을 예정이라 눈에 보이는 족족 열심히 뜯어줘야 합니다. 나무가 탈 동안에 돼지들과 함께 벌목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고기가 많아서 친구들을 잔뜩 모아서 벌목 시작입니다. 해가 지고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무들을 주워주겠습니다. 저녁으로는 마지막 남은 고기들을 챙겨 먹고 아침이 밝자마자 고기를 구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코알라판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집 바로 옆에 있는 글로머 동상에서 글로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만 먹는 위그프리드는 필요 없지만 우리 팔로를 위해 요리솥을 만들어서 특제 장가지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생고기는 유통기한이 짧으니 육포로 장기 보관해두기 위해서 건조대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아주 바쁘게 보낸 밤이었네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하운드들이 온다네요. 늦잠 자는 돼지들한테 어그로를 빼준 뒤에 고기를 파밍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아져서 흔적을 놓쳐버렸네요. 당장 먹을 고기가 없으니 급한 대로 쇠고기라도 파밍해 놓겠습니다. 다음 날에도 고기를 찾으며 어슬렁거리는데 코알라판트 발자국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죠. 그런데 코앞에 장가지에 눈이 멀어서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못 봤었네요.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모아놓은 고기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안 되겠습니다. 팔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비팔로 사냥 시작입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다. 고기도 충분하겠다. 이제는 팔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맵을 좀 뚫어보려고 합니다. 대리석도 파밍하고 장가지도 꺾으면서 맵을 뚫었고 다음날 아침에 나이트와 싸우며 기어를 파밍하고 있는데 갑자기 룩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의 무빙을 선보이며 다시 기어를 파밍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애교를 부리던 팔로한테 룩이 정확하게 들이받았고 둘이 어찌나 열심히 싸웠는지 팔로가 거의 죽어가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라있는 팔로를 당근으로 달래주고 저는 지나가는 수달치를 죽여 저녁거리를 파밍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어제 두고 온 대리석 나무들이 생각나서 팔로랑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룩으로 대리석 나무들을 공짜로 파밍하고 마지막 남은 나이트를 죽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이 팔로 녀석 사춘기가 제대로 왔는지 안 태워주더라고요. 룩이 달려드는 상황이라 일단 어그로를 밖으로 빼려고 했는데 어그로는 팔로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 욕심에 친구를 잃었네요. 마음은 아프지만 코알라판트는 못 참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발자국을 쫓았는데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새 친구를 사귀고 가볍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친구 밥도 지어놓고 잘 마른 육포를 거둔 뒤에 건조대를 더 만들어두고 신선한 고기들을 다시 걸어두겠습니다. 나뭇가지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니 바로 연료로는 거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디서 응가 냄새가 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은 남은 괴물고기로 돼지들을 꼬드겨서 벌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트리가드가 나와버렸네요. 위그프리드한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 해치운 뒤에 다시 벌목을 이어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거미들이 활동할 시간이니 고기만 줍고 도망입니다. 저녁밥은 자고 있는 글로머 옆에서 고기 냄새 풍기며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팔로와 산책을 나가려는데 집 앞에서 코알라판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 길을 잃을 일은 없을 테니 당장 쫓아가 주겠습니다. 어렵게 찾은 친구인 만큼 참 비싸게 구네요. 겨우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김에 키다리새도 잡아주고 금도 좀 캐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늦은 아침을 챙겨 먹고 육포를 말렸습니다. 곧 겨울이니 용파리를 잡아야겠죠? 물벽도 만들고 대리석 갑옷도 만들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출발입니다. 밤새 돌벽을 세워주고 겨울 첫날에 용파리 사냥 시작입니다. 이번 돌벽은 촘촘하게 지어서 용아미들이 뚫고 들어올 곳이 없네요. 뿌듯합니다. 쉽게 용파리를 잡아준 뒤에 집에 가려고 소지품 창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팔로가 한 대 때리더라고요. 겨울에 가끔 반항할 때가 있던데 엉덩이가 새빨간 걸 보니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봅니다. 일단 집 근처에 묶어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끈하게 용빈을 화로도 만들고 고기도 한 입 뜯으며 몸을 녹여주겠습니다. 그러고 맵을 보는데 지금까지도 안 뚫은 맵이 있네요. 팔로가 좀 진정하면 같이 산책 겸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밤에는 보온석 불빛을 등불 삼아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발자국이 있지 뭐예요? 당장 쫓아갔는데 역시나 또 놓쳐버렸습니다. 발자국을 추적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었네요. 아쉬운 대로 다른 고기를 파밍하러 왔습니다. 발전기 때라 그런지 어그로 끌기가 쉽네요. 오늘 저녁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배도 두둑하게 채웠겠다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첫 눈이 내리네요. 어제 얻은 털로 비팔로 모자를 만들어주고 추위에 떨고 있을 팔로를 찾아왔습니다. 비팔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발전기 때도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민한 시기인 만큼 탑승하는 시간은 코딱지만큼 짧습니다. 그래도 진짜 발정나는 봄이 되기 전에 친해져야 하니 최대한 많이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힘들게 팔로를 끌고 온 곳은 번개염소 서식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번식해 있을 줄 알았는데 수가 그대로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뿔 2개만 얻으면 되니 한 마리씩 잡아보겠습니다. 뿔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저 친구들마저 잡아버리면 번개염소가 멸종해버린다고 알고 있어서 안전하게 2마리는 남겨두겠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바로 근처에 발자국이 또 있네요. 아침에 발견하는 발자국이 제일 좋습니다. 고기와 겨울 코알라 판트 콜을 얻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맵도 뚫을 겸 팔로랑 친해질 겸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풀도 뜯고 꽃도 따면서 가고 있었는데 바다코끼리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밤이라 잠에 들었을 줄 알았는데 근처에 가자마자 마중 나왔네요. 당장 팔로를 타고 쫓아주겠습니다. 바다코끼리 상아를 얻었네요. 운이 좋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몸 좀 녹이고 가겠습니다. 맵을 마저 뚫고 워물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네요. 밀린 집안일도 하고 선물 상자도 열고 워킹 케인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집에 거미줄이 없어서 오늘은 거미줄을 파밍하러 나왔습니다. 3마리씩 어그로를 끌어서 안전하게 죽이고 있었는데요. 벌써 27일차라 그런지 여왕거미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교전이라 위그프리드한테는 오히려 좋네요. 낭낭하게 거미줄을 파밍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화로 근처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클라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늦으면 겨울거인이랑 겹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노아이디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자이크 지형에서 보따리를 먼저 발견했고 그 근처에서 바로 노아이디어들을 찾았습니다. 노아이디어들을 한 대 때려서 열쇠를 얻어줬습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배를 두둑히 채우고 햄 몽둥이를 들고 출발입니다. 안전한 곳에 팔로를 주차시켜두고 클라우스를 불러보겠습니다. 떨리네요. 햄 몽둥이로 열심히 치고 빠지다가 클라우스가 한쪽 손을 들면 마법을 시전하는데요. 그때 워킹 케인을 들고 피해주는 걸 반복하다 보면 크람푸스들이 달려옵니다.
크람푸스들을 먼저 잡고 클라우스를 때려야 하지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보스를 먼저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돌입인데요. 클라우스의 몸에 있던 자물쇠가 해제되고 클라우스의 진짜 모습이랑 싸우게 됩니다. 일단 위그프리드가 엄청 세니까 그냥 맞다이 해주겠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열쇠로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했는데 세상에나 크람푸스의 보따리가 들어있네요. 처음 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언박싱을 했습니다. 영롱하네요. 처음 얻어보는 거라 기념사진 한 장 남겨두겠습니다. 일반 배낭과 비교해보자면 기존 배낭은 8칸인 반면에 크람푸스 가방은 14칸이네요. 무려 6칸이나 늘어난 초대용량 가방입니다. 왜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클라우스를 잡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새 가방을 메고 기분 좋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해가 져서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겨울 거인이 온다네요. 일단 팔로에서 내려서 벌집을 잔뜩 부수고 있던 겨울 거인을 마주했습니다. 요리조리 돌면서 공격하니 금방 잡았네요. 겨울 거인이 고기도 이렇게 낭낭하게 주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갓 잡은 신선한 고기는 구워서 먹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네요. 보름달을 조명 삼아 여름 대비 얼음을 넉넉하게 캐두겠습니다. 얼음 분사기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곧 봄인데 제 친구 길드림이 아직 60%밖에 안 됐더라고요. 발전기 때 길드림이 100%가 아니면 타고 다니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남은 겨울 동안에는 팔로랑 돌아다니면서 맵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늪지대입니다. 갈대줄기를 꺾으면서 한 바퀴 산책해주니 하루가 다 갔네요. 다음 날에는 번개엄수 서식지에 다시 들러봤는데요. 그새 다시 6마리가 채워졌더라고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개엄수 4마리를 잡아봤지만 아쉽게도 뿔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코알라 판트를 잡아서 고기를 파밍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용파리 지역 너머에서 회전초를 파밍했는데 회전초 강에 심취한 나머지 체온 체크를 못했네요. 용암으로 달려가서 몸을 녹여주겠습니다. 배가 고프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용파리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그프리드는 전투 중일 때 노래를 불러서 여러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싸울 때 체력을 추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슴 아픈 발라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구근을 파밍하러 동굴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동굴 초입에서 허치를 발견했네요. 허치 뛸 때 나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습니다. 일단 전구근을 넉넉하게 캔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운드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해가 뜰 때까지 돼지집 근처에서 둥글게를 하고 있으면 돼지들이 다 잡아줄 겁니다. 이후에는 신선한 햄몽둥이를 만들어서 봄거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위그와 햄몽둥이는 찰떡궁합이네요. 고기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급한 일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집에 있는 호박을 조각해보려고 합니다. 할로윈 이벤트 때는 왕호박에 밀랍을 바르고 조각칼로 재고 랜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짜잔! 호박 버전 꿀규입니다. 저희 집 마스코트로 두겠습니다. 밤 시간에는 대리석 농사를 짓고 아침 시간에는 집에 돌아다니는 돼지를 잡아 신선한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팔로 길들임 수치가 82%니 산책을 하면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도 뜯고 다른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꽃밭도 거닐다 보면 금방 90%입니다. 오늘은 코알라 판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마침 고기가 부족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새끼 비팔로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팔로랑 꼭 붙어있는 걸 보니 팔로 새끼인가 봅니다. 이 녀석 저랑 3일 내내 꼭 붙어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조금 당황스럽네요. 일단 추위를 피하고자 코알라 판트 근처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요. 새끼를 지키려는 부모의 심정인지 갑자기 팔로가 코알라 판트를 공격하더라고요. 오늘 팔로가 많이 놀래긴 해요. 일단 고기 파밍을 해주고 새끼 낳느라 고생했을 팔로에겐 특식을 주고 저는 구운 고기를 먹으며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 먹고 나서도 팔로 등 위에서 쉬고 있으면 길들임 100% 달성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일어나자마자 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아직 잠이 덜 깼나 봅니다. 아쉬운 대로 다시 산책하다가 간식을 주는데 갑자기 팔로가 뿅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진화가 완료됐나 봅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고기 파밍을 하고 항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그프리드 악보 중에서 전투 중에 정신력을 회복시켜주는 평정의 카덴차라는 악보가 있는데요. 이 악보의 재료인 달라방을 얻기 위해 할머니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할머니 뵐 생각에 괜히 또 설레고 그러네요. 달섬이 꽤 멀리 있어서 팔로를 타고 이동할 예정인데요. 비팔로는 방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방울은 집에 두고 출발입니다. 금방 도착했네요. 팔로는 집으로 보내고 이번 섬은 육지와 가까우니 돛대는 하나만 달고 출발입니다. 그리운 섬에 도착했네요. 할머니 안 계실 때 다시마도 줍고 말리고 육질고분도 없애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나무를 베면 달라방이 나오는데요. 나비 잡듯이 잠자리채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주무실 때 장렬한 전투를 치른 뒤에 집 앞에서 고기를 구우며 할머니 출근을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할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역시나 못 알아보시네요. 예전에 웬디라고 자기소개도 해보지만 전혀 못 믿으시는군요. 선물로 행몽둥이를 남겨두고 이만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셨던 걸까요? 괜히 찡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개구리비가 쏟아집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진주 할머니 외롭지는 않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는데 비가 뚝 그치더라고요. 괜히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나비가 상하기 전에 평정의 카든차를 만들고 이어 경악스러운 독백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기도 충분하고 남은 1년 동안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위그프리드는 전투의 여왕이죠. 이 월드에 둘도 없는 여왕이 되기 위해 다른 여왕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일단은 3단 거미집에서 여왕 거미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거미집들을 없애고 별들의 여왕인 비퀸도 없애려고 합니다. 먼저 거미가 엄청 많은 돌지형부터 가볼까요? 여왕 거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투 시작입니다. 거미들은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아무리 위그프리드여도 싸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왕 거미 한 마리는 죽였는데 작은 거미들이 너무 많이 쫓아와서 일단 도망입니다. 이 번개옴수들한테서 뿔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전투가 훨씬 쉬워질 텐데 말이죠. 밤이 되자마자 번개옴수들을 잡았는데요. 야속하게도 고기만 잔뜩 나오네요. 아침이 되어 거미들이 약해졌을 때 다시 여왕거미 사냥에 나섰고 4마리를 잡고 잠시 휴식입니다. 와, 잠깐 지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밤에는 거미들이 세지는 시간이니 고기 파밍을 하고 있겠습니다. 발자국을 쫓아가는데 빛나는 염소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진짜 번개염소 같은데 처음 봅니다. 일단 다른 염소들 잡듯이 밤에 잠에 들었을 때 공격했는데요. 아니 글쎄 번개염소가 때리면 감전이 되더라고요. 어찌나 세던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뿔은 안 주고 우유만 주네요. 먹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여왕거미가 깨어날 때 한 마리씩 죽이려고 했는데 애들이 우르르 깨어나더라고요. 이러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도망입니다. 떨어진 거미샘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한 마리씩 유인해서 일단 3마리는 정리했네요. 그리고 밤에는 또 발자국을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코알라 판트네요. 다행입니다. 일단 코알라 판트는 스폰만 시켜두고 아침 시간에는 거미를 잡고 오려고 합니다.
이 거미를 끝으로 그 많던 거미들을 다 정리했네요. 대청소한 느낌입니다. 두고 온 코알라 판트도 잡아주고 잠시 정비할 겸 집에 들렀습니다. 고기도 새로 걸어놓고 배도 채우고 여름맞이 흡열 화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는 거미가 두 번째로 많은 서쪽 숲으로 정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설마 아니겠죠? 해가 뜨면 따로 떨어져 있는 여왕 거미들부터 차근차근 없애줍니다. 이제 이 요상하게 생긴 지역을 돌아볼 차례인데요. 와, 거미집이 이렇게 많은 게 진짜였네요. 한 마리는 어찌저찌 죽이긴 했지만 정말 막막합니다. 일단 돌지형 때처럼 한 마리씩 유인해서 없애주겠습니다. 먼저 깨어나는 녀석들부터 해치우고 있기는 한데 거미줄을 잘못 밟아서 된통 혼났습니다. 그래도 거미샘은 많이 죽어나서 체력 걱정은 없습니다. 7마리 정도 해치웠는데 3일째 싸우고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 가져온 고기도 다 떨어져 가네요. 일단 급한 대로 괴물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력이야 싸우면서 채우면 그만입니다. 밤에는 거미집이 얼마나 남았나 보는데 거의 다 정리했네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여왕거미를 시작으로 한 마리씩 혼내주겠습니다. 한 마리 더 깨어있었네요. 총 5마리를 잡고 나서야 서쪽 숲 클리어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니 이제 거미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괴물고기를 먹는 게 익숙치는 않아서 집에 한번 들러서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대리석도 리필해두고 냉장고를 살펴보는데 괴물고기만 잔뜩이고 고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고기 파밍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여름이 되었으니 집이 부서지기 전에 여름 거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후딱 해치우고 바로 다시 거미들을 혼내주러 왔습니다. 이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미집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고기가 다 떨어졌으니 괴물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할 때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맛이네요. 육포를 리필하러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온 김에 돼지들에게 미트볼을 주고 벌목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벌목을 마치고 저녁에는 고기 파밍을 나왔습니다. 어제 미트볼이 맛있었는지 돼지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뭔가 채광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부담스럽습니다. 밤에는 근처에서 잠에 들기까지 하네요.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나무 파밍, 초석 파밍이 끝났으니 남은 건 고기 파밍입니다. 팔로는 저 멀리에 두고 비팔로 개체수 조절을 하며 고기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고기는 충분한 것 같네요. 대리석도 파밍하고 팔로 간식도 챙겨서 거미 사냥에 다시 나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숲으로 왔습니다. 이 2마리를 끝으로 북쪽 숲도 정리가 다 끝났네요. 이제 남은 건 늪지대입니다. 늪지대는 촉수가 있어서 무서운데 말이죠. 지도를 천천히 보면서 남은 거미집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기 전에 늪지대를 한 바퀴 돌며 지형 탐사 먼저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68일차 만에 체스터를 처음 발견했네요. 크람푸스 가방 덕인지 이제까지 체스터가 없는 줄도 모르고 잘 살았습니다. 일단 맵을 다 뚫어준 뒤에 아침이 밝으면 거미집 사냥 시작입니다. 여왕거미까지 기다리는 1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다 부숴버렸네요. 여왕거미는 이제 다 없앴으니 이제 비킨만 남았습니다. 집에서 양봉모자를 준비하고 육포도 낭낭하게 꺼낸 뒤에 비킨 잡으러 출발입니다. 그런데 햄몽둥이를 만들 고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비팔로 먼저 사냥해주고 주변에 있는 벌집을 없앤 뒤에 사냥 시작입니다.
비퀴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꿀벌 병정들을 더 많이 소환해서 넉백 때문에 잡기가 힘든데요. 이때 경악스러운 독백을 불러주면 병정 벌들이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퀸 사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비퀸 사냥이 끝나고 병정 벌들까지 잡으면 이 월드의 유일한 여왕 위그프리드 탄생입니다. 이제 가을 거인만 잡으면 클래식 카니보어 챌린지도 끝이네요. 가을 거인은 지난번 꽃밭 편에서 계속 무기를 날려서 잡기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파해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무기를 만들면서 싸우는 방법인데요. 가을 거인이 무기를 날리면 다른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돼지꼬리가 많이 필요하니 근처에 있는 돼지집들을 부숴주고 비팔로를 잡아 고기를 넉넉하게 채워두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았는지 크람푸스가 찾아왔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잡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가을 거인을 기다리는데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버치넛 나무들 사이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을 거인이 온다 하네요. 가을 거인을 발견하자마자 싸움을 걸었고 역시나 바로 무기를 날려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두 번째 햄몽둥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날아가 버리지만 세 번째 햄몽둥이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도 날아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날아가면 아홉 번째 햄몽둥이에서 가을 거인 커트입니다. 이 전술을 부르주아 전술이라 명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기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클래식 카니보어로 살아남기도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고기 파밍에 나서야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위그프리드 특성상 전투도 수월하고 주변에 비팔로도 많았어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챌린지를 마친 것 같습니다. 미트볼과 고기 스튜가 많이 그리웠지만 말이에요. 다음에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돈스타브 투게더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다른 게임으로 찾아뵈어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끝!